박근혜가 이제 탄핵됐고 이제 9일이면은 한 달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연말에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가 수갑 차는 꼴을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용민 PD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박근혜 감옥 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짧은 뭐 20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시리즈로. 시리즈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나 또 주위에 워낙 또 그런 경험자들도 많고 해서 예. 감옥이란 무엇인가, 감옥의 역사, 네. 그리고 또 박근혜는 과연 이제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서너 편 읊어볼까 합니다. 예.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헌법적인 절차인 탄핵과 이 형사 사건은 별개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거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되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되면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수사받거나 체포되지 않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 체포되겠죠. 예.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간인이 돼서 이제 나올 텐데 청와대를. 예. 청와대 나오자마자 수갑을 찰지 아니면 뭐 자기 집에 가서 좀 기다리다가 체포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즐거운 상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수갑 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데 예.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 예. 우리가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 예, 빵. 빵제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은어 속어인 것 같아요. 예. 감방이니까 감방. 예. 줄여서 이제 빵. 감빵이란 빵도 나왔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감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은 게 아니죠. 예. 유치장이 있고, 예.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국민적 경각심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예. 좀 짤막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예. 먼저 유치장입니다. 예. 유치장은 구속되기 전에 피의자가 임시로 수용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보통 경찰서 지하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죠. 옛날 경찰서 같으면 뭐 일제 때부터 있던 데라서.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지하에 있는 데다 환기 잘 안 되죠. 거기다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예. 담요 한 장하고 도시락 정도밖에 안 줘요. 예. 근데 이 도시락이 참 진짜 먹기 힘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식이 등장합니다. 사식. 사식도 사식이라 있습니까? 해봐야 뭐 계란 하나 더 있는 그런 도시락에 불과합니다만 예. 어쨌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구속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치장에 수감이 되는데 예. 이게 또 희한하게 좀 깨끗한 유치장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 촛불 집회 참여했다가 연행이 돼가지고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예. 오 세상에 여긴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뭐 시설 개선들을 일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에 나왔던 그런 데도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안양경찰서 유치장이 세상에 이런 일이 소개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있으면서 이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확정되면 예. 구치소로 이감을 갑니다. 예. 근데 구치소 이감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요. 예.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수감 전에 사진 찍는 예. 수건 쓰고 뭐 이런 건데 예. 그거를 일반들이 기다리기에는 서너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것도 수십 명이 기다리니까 용변 보는데도 마땅찮고
그리고 이제 검신이라는 걸 하죠. 검신, 샅샅이 몸수색을 하는데 예. 굉장히 모욕적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박근혜가 가도 아마 이 검신 받아야 될 거예요. 빤스도 내려야 됩니까? 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이게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예.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연 계속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구치소 방에 들어가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밤에 가게 되면 예. 제대로 배방이 안 돼가지고 예. 굉장히 또 흐름하고 좁은데 서너 명씩 몰아넣고 칼잠 자야 되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방을 배정받고 가게 되는데 예. 최근에 이제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최순실이 뭐 특혜를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식수로 샤워를 했다 이런 건데 이 지점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치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예.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설명. 이러고 보니까 제가 뭐 굉장히 경험이 많은 것 같이. 아니 뭐 저기 나쁜 짓 해서 가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자랑하셔도 되지. 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최순실이든 우정범이든 이렇게 출정이라고 그러죠. 법정 출두하는 사진에 보면 수번이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육상 1 뭐 땡땡땡 이렇게 이제 수번이 붙는데 예. 앞에 있는 것이 사동번호입니다. 사동. 그러니까 2층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십 개가 있죠. 그 이제 몇 번째 사동이다. 그게 이제 표시고요. 예. 두 번째 있는 상하. 구치소는 2층 건물이거든요. 예, 예. 그 더 높아지면 이제 감시가 어렵다 해서 2층 건물이니까 상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상1 이렇게 돼 있으면 1은 무조건 독방입니다. 하일이든 상일이든. 예. 독방에 이제 있다 이런 거고. 예. 세 자리로 보통 이제 그 수번을 매기는데 이것도 이제 뭐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정치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강력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희록봉사범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일련 번호를 구분한다 이런 거고. 어쨌든 최순실은 이제 그 독방에 있는데 독방이 이제 각 사동별로 두 개가 있죠. 상해 하나, 하해 하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대방이라고도 하고 그 홍거방이라고 하는데 홍거방에서는 사실은 그 식수, 온수겠죠. 겨울이니까. 수도꼭지는 다 있습니다. 예. 그 온수를 가지고 겨울에 샤워를 한다는 걸 홍거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10명씩, 20명씩 있는데.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방에서는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수통을 줘요. 독방 같은 경우는 혼자니까 사실은 이제 온수통을 몇 개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샤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목욕물에 몸을 담그거나 이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관행적이긴 한데 뭐 굳이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짜 특혜는요. 진짜 특혜는 많습니다. 진짜 특혜는 예컨대 구치소장이 있죠. 그 서울구치소장이 구치소장방이 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면담한답시고. 거기는 완전 뭐 그냥 놀자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접견도 뭐 지난번에 조현아 같은 사람이 구속됐을 때 알려졌지만 이 범털이라고 하잖아요. 범털, 돈 많은 경제사범들. 면회 전문 변호사를 둡니다. 면회 전문. 그 변호인은 이제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때우기 면회를 하는 이런 것들로 특혜가 되고요. 직원 휴게실도 있고요. 정교 집회장도 있고 무슨 수로라도 이런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온수로 샤워한다 이 정도 가지고 특혜라고 할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문제 삼자면 삼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특혜를 할 수는 없다.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치가 떨리게 화가 났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에 갑자기 녹아집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혼거방,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쓰는 방하고 독방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배정해 주는데 독방에 또 못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진짜 뭐
최순실이 공황장애라고 그랬는데 예, 공황장애. 진짜 폐소공포증이 극심하거나 예, 옛날에 시국사범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방의 두 대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경우도 뭐 있었다고 하던데 예, 사실 독방이 또 특혜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독방에 있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뭐 최순실쯤 되면 당연히 독방에 보내고 이것이 이제 일반 수용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또 특혜로 보여지고 예, 이런 거죠. 예,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간 진짜 특혜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초기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정신이 없어요. 불러조지는 검사가 수시로 불러조집니다. 지금 뭐 최순실로 봐서는 지금은 정신이 없겠지만 재판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특히 이제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본격적인 특혜 호화 감방 생활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동료 수용자들이나 아니면 면회객들이 최순실을 비롯한 이 나쁜 자들의 이 호화 감방 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한 측면으로는 이제 뭐 범죄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구치소까지는 추정된다고 하지만 이 범죄자들이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순실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어디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들어와서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 일은 없다. 물론 전설적인 사건이 있긴 있었죠. 옛날 노태우 시절이겠죠. 전두환 동생이죠. 정경환이 비리 사건으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는데 그때는 뭐 학생들이 절반이었거든요. 시국사범들이. 예. 운동하는데 만나가지고 뭐 많이 맞진 않고 그냥 신발 집어서 던진 정도로 혼을 내줬다고. 전경환을? 네. 예, 정경환 나름 사회에서 기세등등하다가 새파란 학생들한테 욕먹고 신발로 맞고 하니까 기분은 뭐 안 좋았겠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안 때려요. 우리나라도요. 덴마크 못지 않습니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하루 서너 번 TV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틀어주고요. 드라마나 영화는 녹화해줘요. 심지어 영화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틀어주는데 개봉하고 있는 영화도 틀어주기도 해요.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부산구치소 얘기했는데 대장금 전편을 1회서부터 전편을 독방에서 봤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상궁 있잖아요. 한상궁 장금이 스승 한상궁이 이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유배를 가는데 장금이가 한상궁을 업고 갑니다. 그러다가 죽어 한상궁이.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입이 참 희한하게 되죠. 감옥에서 고초 겪은 그것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때 40 다 된 나이인데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대장금 끝나니까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소장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전국의 모든 구치소, 교도소 유일하게 오락프로는 생중계를 안 해줘요, 생방송을.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준이 있나 봐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딩동댕동 하고 나면 이제 송혜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풍경 벌어집니다. 전국의 모든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수만 명의 이 도둑놈, 살인범, 강간범 이자들이 일제히 숟가락 두들기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동시에 외칩니다.
아주 뭐, 이거 굉장히 진풍경이에요, 진짜. 예. 지금 생각해도 웃겨 죽겠는데. 예, 예, 예.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학교 얘기했잖아요. 학교, 큰 예. 학교, 큰 예. 집. 예. 우리나라 구치소, 교도소, 문화생활, 예. 그 덴마크 못지 않고요. 예. 책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게 돼요. 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 식스팩 만들어 나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한 6, 7개월 만에 한 10kg 정도를 운동해서 감량을 하는 아이고. 뭐 이랬었어요. 예. 그래서 박근혜 등등 그렇게 무서운 데 아니다. 예, 예. 죗값 받고 예. 또 이 문명적 교화 시설이라니까요. 그렇죠. 저 관전지 어디서 TV만 보지 마시고 예, 빨리 예. 나와서 예. 학교 가서 예. 책도 좀 보고 이러면 좀 새 사람 되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예, 오늘 예, 예. 새해 연속 기획 박근혜의 감옥 생활을 상상해 보는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 예. 대통령께 드리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극기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오늘 먼저 한다는 국민적 경각심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예. 좀 짤막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예. 먼저 유치장입니다. 예. 유치장은 구속되기 전에 피의자가 임시로 수용되는 곳이죠. 예. 그래서 보통 경찰서 지하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 오래됐죠. 옛날 경찰서 같으면 뭐 일제 때부터 있던 데라서. 예. 그래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지하에 있는 데다 환기 잘 안 되죠. 거기다 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 예. 압류 한 장하고 도시락 정도밖에 안 줘요. 예. 근데 이 도시락이 참 진짜 이 먹기 힘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사식이 등장합니다. 사식. 아, 사식도 사식이라 있습니까? 해봐야 뭐 계란 하나 더 있는 그런 뭐 도시락에 불과합니다만 예. 어쨌든 굉장히 시설이 열악하다. 그래서 구속이 확정되기 전에는 유치장에 수감이 되는데 예. 이게 또 희한하게 좀 깨끗한 유치장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2008년 촛불 집회 참여했다가 연행이 돼가지고 안양경찰서 유치장에 갔는데 예. 오 세상에 여기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뭐 시설 개선들을 일부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프로에 나왔던 그런 데도 있더라. 그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안양경찰서 유치장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치장에 있으면서 이제 경찰 조사받고 검찰 조사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확정되면 예. 구치소로 이감을 갑니다. 예. 근데 구치소 이감 가는 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한 심리적 충격을 받아요. 예.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영화에 나오는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수감 전에 사진 찍는 예. 수번 쓰고 뭐 이런 건데 예. 그거를 일반들이 기다리기에는 서너 시간씩 기다립니다. 그것도 수십 명이 기다리니까 용변 보는데도 마땅치 않고 그리고 이제 검신이라는 걸 하죠. 검신, 샅샅이 몸수색을 하는데 예. 굉장히 모욕적이다. 모르겠어요. 이게 박근혜가 가도 아마 이 검신 받아야 될 거예요. 빤스도 내려야 됩니까? 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그런데 당연히. 그래서 이게 좀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럴 정도로 예. 굉장히 모욕적이죠. 근데 예.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과연 계속 해야 되는 건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이제 구치소 방에 들어가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밤에 가게 되면 예. 제대로 배방이 안 돼가지고 예. 굉장히 또 허름하고 좁은데 서너 명씩 몰아넣고 칼잠 자야 되는 이런 건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방을 배정받고 가게 되는데 예. 이 동료의식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최순실이 들어왔다고 해서 뭐 어디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영화를 보면은 어떤 영화인지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들어와서 성추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아, 그런 네. 일은 없다. 물론 전설적인 사건이 있긴 있었죠. 옛날 노태우 시절이겠죠. 전두환 동생이죠. 예. 정경환이 비리 사건으로 이제 서울구치소에 들어왔는데 예. 그때는 뭐 학생들이 절반이었거든요. 시국사범들이 예. 운동하는데 만나가지고
뭐 많이 맞진 않고 그냥 신발 집어서 던진 정도로 혼을 내줬다고. 아, 전경환을? 네. 예, 정경환 나름 사회에서 기세등등하다가 예. 새파란 학생들한테 예. 욕먹고 신발로 맞고 하니까 기분은 뭐 안 좋았겠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안 예. 때려요. 예. 예. 우리나라도요. 덴마크 못지 않습니다.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하루 서너 번 TV 시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는 실시간으로 틀어주고요. 예. 드라마나 영화는 녹화해줘요. 심지어 영화 같은 경우는 일요일 날 틀어주는데 개봉하고 있는 영화도 틀어주기도 해요. 예.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부산구치소 얘기했는데 대장금 전편을 1회서부터 전편을 예. 독방에서 봤는데 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예. 한상궁 있잖아요. 한상궁 예. 장금이 스승 한상궁이 이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고문받고 감옥에 갇혔다가 유배를 예. 가는데 장금이가 한상궁을 업고 갑니다. 예. 그러다가 죽어 한상궁이. 예. 그래가지고 이 감정이입이 참 희한하게 되죠. 감옥에서 고초 겪은 그것을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예. 아, 내가 그때 40 다 된 나이인데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아이고. 예. 아, 그리고 대장금 끝나니까 예.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사나. 아. 소장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그리고 예. 이거 이제 전국의 모든 구치소, 교도소 예. 유일하게 예. 오락프로는 생중계를 안 해줘요, 생방송을. 오, 왜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기준이 있나 봐요. 예.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해주는 게 뭐냐면 전국 노래자랑입니다. 이거는 실시간으로 예. 바로 보여줘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게 딱 점심시간이잖아요. 예. 걔는 예컨대 구치소장이 있죠. 예. 서울구치소장이 구치소장방이 부를 수도 있어요. 무슨 면담한답시고. 거기는 완전 뭐 그냥 놀자판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접견도 뭐 지난번에 조연아 같은 사람이 구속됐을 때 알려졌지만 이 범털이라고 하잖아요. 범털, 돈 많은 경제사범들. 예. 면회 전문 변호사를 둡니다. 면회 전문. 그 변호인은 이제 특별 면회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시간 때우기 면회를 하는 이런 것들로 특혜가 되고요. 직원 휴게실도 있고요. 정교 집회장도 있고 무슨 수로라도 이런 이제 특혜를 줄 수 있는 게 수두룩하기 때문에 네. 온수로 샤워한다 이 정도 가지고 특혜라고 할 거는 전혀 아니다. 그건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문제 삼자면 삼을 수 있으나 그렇게 큰 특혜를 할 수는 없다. 저희가 봤을 때 아주 치가 떨리게 화가 났었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에 갑자기 녹아집니다. 아니 근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혼거방,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쓰는 방하고 독방 이거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배정해 주는데 예. 독방에 또 못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진짜 뭐 최순실이 공황장애라고 했는데 예. 공황장애. 진짜 폐소공포증이 극심하거나 예. 옛날에 시국사범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방의 2대 문을 열어주는 뭐 이런 경우도 뭐 있었다고 하던데 예. 사실 독방이 또 특혜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독방에 있는 게 굉장히 괴롭거든요. 사람하고 소통도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자들은 뭐 최순실쯤 되면 당연히 독방에 보내고 이것이 이제 일반 수용자들이 보기에는 당연히 또 특혜로 보여지고 예. 이런 거죠. 예.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간 진짜 특혜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초기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사실 정신이 없어요. 불러조지는 검사가 수시로 불러조집니다. 지금 뭐 최순실로 봐서는 지금은 정신이 없겠지만 재판 과정이 시작되고 나면 특히 1심 선고가 나고 나면 본격적인 특혜 호화 감방 생활이 진행될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동료 수용자들이나 아니면 면회객들이 최순실을 비롯한 이 나쁜 자들의 이 호화 감방 생활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이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또 어떤 게 있나 하면 한 측면으로는 이제 뭐 범죄자들이잖아요. 물론 이제 구치소까지는 추정된다고 하지만 이 범죄자들
최근에 이제 최순실이 서울구치소에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최순실이 뭐 특혜를 받았다 말았다 뭐 이러고 있는데 뭐 식수로 샤워를 했다 이런 건데 이 지점이 참 묘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구치소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하면 예. 서울구치소 기준으로 설명, 이러고 보니까 제가 뭐 굉장히 경험이 많은 것 같이. 아니 뭐 저기 나쁜 짓 해서 가신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자랑하셔도 되지. 뭐.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컨대 최순실이든 우종범이든 이렇게 출정이라고 그러죠. 법정 출두하는 사진에 보면 수번이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육상 1 뭐 땡땡땡 이렇게 이제 수번이 붙는데 예. 앞에 있는 것이 사동 번호입니다. 사동. 그러니까 2층 건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수십 개가 있죠. 그 이제 몇 번째 사동이다. 그게 이제 표시고요. 예. 두 번째 있는 상하. 구치소는 2층 건물이거든요. 예, 예. 그 더 높아지면 이제 감시가 어렵다 해서 2층 건물이니까 상하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근데 상1 이렇게 돼 있으면 1은 무조건 독방입니다. 하일이든 상일이든 예. 독방에 이제 있다 이런 거고. 예. 세 자리로 보통 이제 그 수번을 매기는데 이것도 이제 뭐 구치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정치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강력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또 희록봉사범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 일련 번호를 구분한다 이런 거고. 예. 어쨌든 최순실은 이제 그 독방에 있는데 독방이 이제 각 사동별로 두 개가 있죠. 상해 하나, 하해 하나.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대방이라고도 하고 그 홍거방이라고 하는데 홍거방에서는 사실은 그 식수, 온수겠죠. 겨울이니까. 수도꼭지는 다 있습니다. 예. 그 온수를 가지고 겨울에 샤워를 한다는 걸 홍거방에서는 상상할 수 없죠. 10명씩, 20명씩 있는데.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방에서는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수통을 줘요. 독방 같은 경우는 혼자니까 사실은 온수통을 몇 개 더 줄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샤워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목욕물에 몸을 담그거나 이건 아니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관행적이긴 한데 뭐 굳이 특혜라면 특혜일 수도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 특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진짜 특혜는 진짜 특혜는 많습니다. 진짜 특 박근혜가 이제 탄핵됐고 이제 9일이면은 한 달이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속도를 낸다고 하는데 탄핵 이후에 박근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연말에 새해 소망을 빌었습니다. 뭐냐 하면 박근혜가 수갑 차는 꼴을 꼭 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그러고 있는데 우리 김용민 PD께서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박근혜 감옥 생활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그래서 이게 뭐 짧은 뭐 20분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시리즈로. 경험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또 주위에 워낙 또 그런 경험자들도 많고 해서 감옥이란 무엇인가, 감옥의 역사, 그리고 또 박근혜는 과연 이제 그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 서너 편 읊어볼까 합니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헌법적인 절차인 탄핵과 형사 사건은 별개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렇게 될 텐데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청와대에서 쫓겨나는 거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되니까. 그리고 민간인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민간인이 되면 대통령의 특권 중에 하나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가 아니면은 수사받거나 체포되지 않는데 민간인 신분이 되면 체포되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민간인이 돼서 이제 나올 텐데 청와대를. 청와대 나오자마자 수갑을 찰지 아니면 뭐 자기 집에 가서 좀 기다리다가 체포가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체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좀 즐거운 상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수갑찬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건데
먼저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용어 정리. 예. 우리가 이제 감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빵이라고 하잖아요. 빵. 예, 빵. 빵제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직관적인 은어 속어인 것 같아요. 예. 감방이니까 감방. 예, 예, 예. 줄여서 이제 빵. 감빵이란 빵도 나왔어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감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똑같은 게 아니죠. 예. 유치장이 있고 예. 구치소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예.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런 얘기하는 것이 유쾌하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죄를 지으면 반드시 처벌받는